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파입니다. 영상도 없는 채널에 먼저 오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은파 이 채널 첫 주제를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아 이제 이 채널은 진짜 편하게 좀 부담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내려놓고 이 뭐 싱크홀하고 이 주파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래에 들어가지고 그 싱크홀 사고가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조금 그 사고의 규모도 조금 커졌다는 인상을 아마 다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 싱크홀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싱크홀 사고고요. 이건 부산의 관악지구에서 생겼던 싱크홀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일본에서 생겼던 싱크홀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 있는 한 지역인데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싱크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시건주에 있는 미국 싱크홀 사고고요. 이것은 브라질. 이것도 미국이죠. 필라델피아. 이것도 미국. 그러니까 뭐 대륙을 가리지 않고 아마 세계 곳곳에서 이제 크고 작은 싱크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큼지막한 사고들만 기사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더 조금 더 크고 작고 한 사건들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싱크홀과 관련된 것 자료들을 왜 모았냐면 제가 이게 이 드라마에서 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음파 채널에서 리뷰했던 무빙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인데 일단 여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싱크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냥 느낌상 이게 지금 요 주인공이 이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진짜 한 3초, 5초 요 지나가면서 요렇게 나오는 게 다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게 1인 시위하는 복장이잖아요. 1인 시위하는 것 같은데 뭘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싱크홀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뭐 죽을 사자인가요? 그러니까 싱크홀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가 보죠. 어 근데 보통 이제 1인 시위의 주제로 좀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싱크홀은 보통 이제 사람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재해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장면이 담겨 있고요. 이 작품이 그 디즈니에 런칭된 게 23년도예요. 23년도고 그러면 제작된 거는 그거보다 전일 거니까 그 전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싱크홀 문제가 지금처럼 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을 그 이 산타들의 예측 프로그래밍이라고 보고 있고 산타들의 계획이 됐든 아니 산타들만 알고 있는 무언가를 이런 데 심어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원래 음파 채널에서 요거 다루려다가 파이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보니 그냥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예측 프로그래밍 자체의 신뢰도는 어,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어서 싱크홀을 주제로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파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이때부터 약간 이 경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때 뭐 상황도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금융하고 경제에 관련된 뭐 책도 사서 보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는데 어느새 제가 막 무슨 666을 보고 있고 막 뭐 오컬트 쪽으로 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금융이나 어떤 돈의 정점을 쫓아가다 보니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타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이 산타라는 이 존재가 이 세상에 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규모, 이 정도 사이즈의 거짓말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제가 원래 엄청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라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스타일이었는데, 뭐 이런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난 이후에는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산타의 손이 닿아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산타들이 감추어 놓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주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니콜라 테슬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이 우주에 대한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이 에너지, 그리고 주파수, 진동, 파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니콜라 테슬라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 보면 어, 중요한 비밀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뭐 지금까지 뭐 조사해서 조금 알게 된 걸로는 이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접할 일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일상과는 관계가 없는 어떤 주제다 보니 그냥 이제 지나치게 되는데, 굳이 이 주파수 얘기를 가져온 것은 아, 인간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데 있어서 이 주파수와 관련된 정보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하면은, 그러니까 주파수가 뭐냐? 주파수 프리퀀시라는 것 자체는 일정 시간 안에 일정 시간 안에 이 어떤 진동이나 파동이 몇 번 반복되는가, 이것을 1초 기준으로 잡아놓고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한 것을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분야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노래를 듣고 어떤 소리를 듣는 것 자체, 그 소리 자체가 어떤 진폭을 가지고 진동을 가지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기 내에서 진동하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전자기파, 라디오 주파수 맞춰봐, 우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5G, 와이파이 이런 것들 다 이제 이 파동과 관련이 되어 있죠. 빛도 그렇고 우리 신체 내 뇌파 뭐 이런 것들도 다 주파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체 그리고 또 인체 뭐 여러 장기들이 있잖아요. 심장도 있고 뭐 폐도 있고요. 위, 뭐 간, 뭐 쓸개,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체 장기들이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또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뭐 많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70% 이상이 물로 돼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이 파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 전체의 70% 이상이 물인데, 그 어떤 파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내가 어떤 파동의 영향을 받는지, 어떤 주파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사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뇌를 써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취하든 이 뇌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신체 곳곳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신호를 보낼 때 이게 전기 자극으로 가요. 시냅스와 시냅스에서 이,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시냅스 간의 정보를 전달할 때 그 매개가 전기 자극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도 결국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자체가 이 주파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유기체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주파수에도 우리 몸과 맞는, 몸에 또는 좋은 또는 안 좋은, 조화로운 조화롭지 않은 주파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직접적으로 나한테 막 전기를 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공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주파수의 힘이 생각보다 클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타코마 네로우스 브릿지라는 건데, 이 다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가로 지나는 이 바람의 진동하고 공명이 돼서 이 진폭이 커지면서 결국 이 다리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공명 때문에만 무너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공명이 시작을 했고 약간은 부실한 이 공학적인 설계가 위험 요인이 돼가지고 이게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결국 이 다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파수나 어떤 공명의 힘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작은 주파수지만 그게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공명을 이루어서 그게 장기간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건강상에 아주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파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영상을 하나 더 같이 볼까요? 이거는 이제 특정 주파수를 설정해 놓고 바이브레이터 진동을 일으켰을 때 이런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생겨나잖아요. 주파수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네, 잘 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래를 튕겼을 때 특정 기하학적인 이 문양들이 생겨나는데, 기하학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의 그 각도기와 콤파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하학에 약간 뭐 이렇게 수비학이나 그런 것처럼 약간 빠져 있는 애들인데, 그쪽 계통을 조금 파다 보면 어떤 개념들이 나오나요? 어떤 도형이나 기하학적 문양에서 황금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어떤 문양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균형이 잘 잡히고 조화로운 문양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 문양들을 주파수 숫자로 바꾸면 방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꿔 이게 치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파수에도 조화로운 주파수, 긍정적인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따로. 그래서 그 개념을 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이제 주파수 뭐 찾아보면 뭐 잠 잘 오게 하는 주파수, 뭐 평온함을 찾는 주파수 해가지고 막 뭐 주파수 동영상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죠? 이제 암에 걸렸다가 재활하시는 분들이 맨발 걷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어싱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구의 숨소리라고 하는 슈만 공명이라고 하는 그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주파수 7.83Hz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아무래도 이 조물주가 이 지구를 사람 살기 좋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주파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나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실예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그 뭐 영양제를 챙겨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주파수 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기기를 많이 접하는 것들도 사실은 좋지 않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악기를 전공한다거나 이게 그, 그 이제 ISO가 이제 세계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쪽에도 ISO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악기들을 튜닝하는 그 세계 음악의 표준을 라음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 라음 A 음을 440Hz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원래는 432Hz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440Hz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음모론 바닥에서는 락펠러 재단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뭐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 주파수 영역을 건드려 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많이 듣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피아노 이렇게 뚱땅거리고 놀 때 그 옵션이 있어요. 기능 중에 이렇게 기본 헤르츠가 440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악기들이. 근데 그거 이렇게 내려서 432Hz로 맞춰놓고 저는 이렇게 가지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체와 또는 건강에 부조화스러운 주파수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전혀 몰랐거나 크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요즘 뭐 챗 GPT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심심할 때 한번 챗 GPT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주파수와 관련해 가지고 막 물어보다 보면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를 아마 공유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도 뭐 이렇게 조금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 나누면 좋겠다라고 편하게 떠오르는 것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또는 오늘 나눈 이 싱크홀이나 주파수와 관련돼서 뭐 기타의 정보나 뭐 좋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